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조현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활 구강건강관리 이 과목에서 이제 제가 제목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칫솔질, 뭐 치약, 치실, 치간 칫솔, 가그레 이런 걸 넣다가 그냥 전반적으로는 결국에 구강 관리를 이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 레슨보다도 좀 어려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는 누구나 닦습니다. 예, 이는 누구나 닦고 이제 꼭 그게 뭐 치과에서나 치과의생사 같이 저희 치과 의료 전문가 아니어도 누구나 닦긴 하지만 사실 잘 닦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강 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유병률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유 질환 같은 경우에서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치유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제 그 치유 질환 심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골프 레슨보다도 어려운 이제 구강 관리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과연 이렇게까지 닦아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닦아야 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강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치대에서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한테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치과 대학생이나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닌 이제 일반인한테도 우리가 이를 왜 닦는 것이냐 했을 때 뭐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보기 같은 걸 넣었습니다. 예. 뭐 이를 왜 닦는 것일까요? 한번 잠깐 한번 한 3초만 한번 요걸 보시면서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실 뭐 여기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입냄새가 걱정되기도 하고 입안을 상쾌하기 위해서 또는 뭐 늘 원래 하던 거니까. 예. 저희가 목욕을 하는 것도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래 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치면 세균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치약 광고나 이제 아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치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에 여러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예방치과학에서는 저희가 그 치태란 얘기를 이제 치면 세균막, 이제 영어로는 덴탈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써서 그거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를 닦는다는 거는 난이도와 좀 상관이 있으나 용어 정의라면요. 이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이제 투명한 이제 세균막 같은 게 이제 입에 치아에 묻어 있다. 정확히는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뭐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죠.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치면 세균막을 염색할 수 있는 액체가 여기 이게 빨갛게 염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염색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어, 꼭 염색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좀 음식물 같은 게 좀 많이 껴 있긴 하죠. 하지만 사실은 요 부분들에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세균막이 뭐 이건 과하신 좀 잘 안 닦으신 분들의 얘기지만은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치면 세균막은 사실 약간씩은 다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치면 세균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구강 질환이 발생하기는 쉬울 겁니다. 근데 이 치면 세균막이라는 것이 많아서 많으면 어느 정도 이상 생기면 생긴다기보다도 각 개개인마다 어떤 면역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뭐 숙주의 면역 반응, 뭐 영어로는 호스트 이뮨 리스폰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치면 세균막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세균의 사진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한번 입안에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뭐 저희가 뭐 뮤탄스 세균들 같은 거라고 좀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한 거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세균막은 지금 강의하는 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다 세균은 있습니다. 예. 이 세균막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이를 닦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주로 빨갛게 많이 되어 있는 부위가 일단 맨 뒤쪽 치아가 좀 더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칫솔을 좀 안 넣으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예, 요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 쪽에
좀 많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이제 잇몸 경계 쪽에 이렇게 빨갛게 치면 세균막이 좀 많이 침착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를 닦는 방법을 좀 설거지랑 좀 이렇게 비유해서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건 사실 제가 집에서 찍은 겁니다. 저도 이제 예, 원래 결혼하기 전에 잘 안 해요. 결혼하고 설거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 접시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초벌이 되어 있고 이제 세제 같은 것만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죠. 사실 이거는 그냥 물로만 쫙 싸도 물로만 해도 충분히 뭐 플라그 이 치면 세균막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깨끗한 뭐 이제 야채와 같은 뭐 이런 사실 이건 이제 치의학적인 용어로는 청정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뭐 케이크나 고기랑 뭐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씹음으로써도 그 치아와 치아 사이 음식물 뭐 바이오필름을 조금 더 닦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먹고 나면은 뭐 그렇게 설거지할 때 뭐 심지어 물로만 하기도 하죠 집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이제 먹고 나면 이런 프라이팬을 이거 집에도 있는 겁니다. 아직 있는데 여기 이런 거를 할 때 특히 요런 요 네모난 구석 쪽에 있는 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거지할 때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냥 할 때도 깨끗하게 문질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식사를 뭐 안 하셨거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죄송하지만 자 사실 우리 입안의 구조는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닦을 때 좀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죠. 뭔가 솔 같은 걸 집어넣어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끈적끈적한 이런 바이오필름 플라그가 여기도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방 그런 위생용품 중에 좀 뭐 염기성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약품을 제제를 여기다 뿌리면 이제 여기에 뭐 찌든 데까지 싹 날리는 것들 있죠. 근데 그건 절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그런 유독약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안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안은 뭐 먹기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유독약품을 써서 입안에 있는 세균막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오직 기계적으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문질러서 그런 걸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아까 위상촬미형 사진을 제가 조금 일부 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심하신 분들입니다. 이건 사실은 입안에 있는 세균막을 이제 좀 특히 안 좋으신 분, 이렇게 뭐 좀 잇몸 염증이 심하신 뭐 이렇게 농 같은 거 나오시거든요. 그런 걸 했었을 때 여기 뭐 적혈구도 보이고 세균들이 이게 사실은 세균 여러 개가 지금 하나의 점에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뭐 이런 나선형의 세균이죠. 이렇게 실지렁이 같은 이런 게 사실은 좀 우리 구강 미생물 중에서 좀 안 좋은 세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꾸덕꾸덕하게 거의 라면사리 같이 이렇게 미생물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과에 보통 요즘은 그래도 예방을 하러 뭐 스케일링으로도 많이 오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치과는 통증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구강 위생이 좀 안 좋으신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잘 치과에서도 제거를 하죠. 그걸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는 뭐 그런 금속 기구를 이용해서 치석도 제거하고 전문적으로 치면 세균막을 잘 제거하는 건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잇몸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취를 해서 잇몸 속까지 스케일링을 하죠. 뭐 그걸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가정에 가시면 집에서도 이제 이를 잘 닦아야죠. 그걸 이제 칫솔질이라고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아까 이를 왜 닦냐? 그리고 이를 닦는 이유는 세균막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럼 세균막이라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제가 용어가 되게 용어라는 것 자체가 이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치태라는 이제 용어보다 세균막이라는 용어가 되게 이걸 잘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 투명한 세균막 제가 이걸 조금 한번 예, 투명한 세균막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세균막이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경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금 날씨가 이제 봄이니까 가습기를 이제 아니 봄도 이제 거의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죠. 가습기를 안 쓰신데 가습기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쓰다 보면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도 안 돼요. 근데 손으로 그 가습기에 이제 물통에 넣어서 바닥을 만져보면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수세미 같은 걸 문질러 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안 하면은 이제 좀 거기서 세균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목욕탕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깨끗하지만 모서리 구석 같은 데 보면 미끌미끌한 경우가 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막, 이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세균막을 닦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일단 그렇게까지 닦아야 되나? 거기서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닦는 목적은 이제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음식물 제거. 뭐 이것도 사실 부수적인 목적인데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냥 음식물이나 이 치태도 사실 음식물이라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 태자가 이제 좀 그런 때와 관련된 태인데 눈에 보이는 그냥 커다란 덩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를 닦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목적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으로 좀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요런 말씀드립니다. 이를 닦을 때 빠뜨리는 부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빠뜨리는 부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렇지. 다 닦아야지. 빠뜨린 부위가 있으면 안 되지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할 때 영상 촬영을 해서 한번 어떻게 닦으시는지 좀 보면요. 닦던 데만 닦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으로 닦으려면은 내가 어디를 닦았는지를 기억하고 한 번 닦았으면 거기로 또 칫솔이 들어가서 닦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위별로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닦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그 치아와 이 뭐 치아가 이렇게 보면 제가 위턱과 아래턱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가 닦는 거랑 일단 영상을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꼭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이게 뭐 바깥 위턱의 바깥쪽과 뭐 노란색은 씹는 면, 파란 선은 이제 안쪽 면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바깥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1번과 같은 부위, 예, 처음 시작하는 부위를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못 닦는 애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닦으시죠. 일반인들이 어떻게 닦는지 봤을 때 닦고 나서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여기 또 닦다가 딴 데 가서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닦은 데는 두 번 다시 닦지 말아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실까요? 이를 잘 닦으시려면요. 빠트린 부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빠트린 부위가 없으려면은 한 번 닦고 지나간 부위는 다시 두 번 다시 닦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디를 닦았다고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뭐 요 부위별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 뭐 밑에 5초 이상 닦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닦긴 닦으세요. 근데 어떻게 닦냐면 뭐 요런 데를 이제 안쪽 혀닿는 아래쪽을 잘 못 닦으신 경우인데 닦긴 닦으셨는데 1초 닦고 오세요. 1초 휙 닦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닦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나눈 것도 그냥 좀 연구 목적을 어떻게 닦는지 보려고 나눈 거고 사실은 뭐 1번과 2번 합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위별로 빠뜨린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닦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제가 한번 지금 요 이제 순서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 거기서 제가 좀 잘라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씹는 면을 교환면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게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죠. 치약을 좀 묻혀서 치약을 묻혀 혹시 충치 위험도 그러니까 뭐 최근 3년 지난 3년간 내가 충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면 충치 고위험 군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치약을 요거보다는 좀 많이 짜셔도 되고요. 뭐 좀 그게 아니라 난 충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럼 콩알 정도 짜셔도 됩니다. 이게 치약을 또 너무 많이 짠다고 막 아주 잘 닦이는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치약에는 이제 치약은 제가 나중에 치약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일단은 닦는 거에서 말씀드렸어요. 닦는 거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골프 레슨보다도 어렵다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치약을 묻힌 칫솔로 교환면을 먼저 닦습니다. 교환면을 먼저 닦아서
전체적으로 치약을 골고루 묻혀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닦습니다. 일단 바깥쪽을 닦고 그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을 닦고 예, 요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일단은 지금처럼 보시기에 이제 요 교환면, 요 씹는 면을 일단은 딱 이제 묻혀 놓고 나서 치약을 자 이제 여기를 먼저 닦습니다. 여기를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펜 잡듯이 잡아서 예, 연필 잡듯이 잡아서 예, 왜냐면 꼭 이게 무조건 이 뭐 이렇게 요렇게만 꼭 잡아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게 치아와 잇몸 경계를 닦게 하기 위해서 마치 화장하실 때 뭐 여성분들 이제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뭐 아마 대부분은 이제 지금 이 수강생은 이제 남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펜 잡듯이 잡아서 예, 좀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요렇게 잡아서 예,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를 닦다 싶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요렇게 잡아서 할 수도 있죠. 지금은 화살표 요쪽으로 넘어갔죠. 요 아래쪽을 지금 닦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는 끝났기 때문에 안 닦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잘 못 닦으신 경우에는 위에 닦고 아래 닦고 예,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뭐 이게 이 닦을 때 양손 씁니다. 그래서 뭐 편한 손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 손으로만 닦게 되면 어느 좀 잘 안 닦인 경우도 있어서 양손으로 좀 닦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근데 꼭 잘 닦을 수 있으면 그러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여기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점은 옆으로 지금 살짝 움직이는 거지 막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아래쪽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거품이 나오면 뱉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울을 보고 내 치아를 하나하나 보면서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14번과 13번가 왼쪽에 아래쪽을 바깥쪽을 닦았죠. 예. 이제 절반 정도 닦았습니다. 이제 절반 닦았고 이제 어 저는 사실 위에 안쪽 같은 경우는 좀 거의 한 묶음으로 닦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오른쪽 저 오른쪽 이게 이건 제가 보기에 제 오른손이니 그러니까 저한테 오른쪽에서죠. 저한테 오른쪽인 쪽과 이제 그런 앞치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왼쪽에 안쪽 이렇게 나눠서 예, 닦게 됩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예, 닦아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그 치아 이몽 경계를 하려고 예, 뭐 너무 이렇게 자로 잡듯이도 쥐지만은 필요하면 연필 잡듯이도 잡고 아니면 살살 잡거나 그런 식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거울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를 할 때 막 이렇게 입을 오므리시고 막 닦으시면 사실은 어디 닦는지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닿지도 않습니다. 약간 입을 살짝 벌리셔야 됩니다. 예. 입을 벌려갖고 예. 치아와 잇몸 경계 이런 데를 좀 닦고 자, 근데 안쪽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안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요런 부위들이 뭐 치석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뭐 약간 잇몸 질환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십니다. 예. 요렇게 치아와 잇몸 경계 쪽을 펜 잡듯이 잡아서 지금 보면은 요것도 아니죠.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닦이거든요. 펜 잡듯이 잡아서 예, 치아 잇몸 경계를 이렇게 예, 닦으십니다. 그리고 네. 요 이제 바깥쪽 이렇게 지금 한 묶음으로 해서 예. 지금 닦는 과정을 보시면 제가 여기를 닦아서 뭐 다시 돌아가지 않죠. 예. 그 부위는 끝났으니까 안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닦으실 때 닦던 데 계속 뭔가 예, 닦는 경우를 좀 많이 예,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시간적으로 보면 한 예, 뭐 딱 2분 정도. 예. 한 2분 좀 한 3분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닦는 시간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동치과 주치 책자를 만드는 것도 좀 같이 제가 원고를 만들 때도 해서 뭐 제가 이거 디자인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 요렇게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제가 임의로 나눈 예시니까 어쨌든 빠뜨린 부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닦은 부위는 2번 다시 닦지 말아라. 한 번 닦은 부위를 또 닦으러 글로 칫솔이 이동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죠.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닦기 시작한 부위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닦더라. 예, 그걸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프라이버시는 잘 안 돼. 자, 지금 요 오른쪽을 먼저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다시 이제 아래쪽은 이제 좀 닦으시는데 지금 뭔가 안쪽을 약간 휘리릭 닦고 지나가시고 이게 좀
예, 또 다시 이쪽 또 왔죠. 예, 요런 식으로 반복하는 패턴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 안쪽은 뭔가 저렇게 하면 잘 안 닦이거든요. 뭔가 오른손으로 예, 오른쪽에 혀 닿는 안쪽은 참 닦기가 어려워서 예, 그래 갖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만약에 치면 세균막을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일단 끝까지 칫솔이 안 들어가서 플러그들이 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 나름 열심히 닦으셨을 겁니다. 이게 예, 촬영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관리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끝까지 잘 닦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실 시간이. 예, 시간이 중요한데 이거 뭐 기사로 어린이를 갖고 사실 어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부분 예, 칫솔 소요된 시간이 되게 짧고 예, 2분 넘으면 다행이죠. 예, 1분 미만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뭔가 약간 애매한 동작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이게 뭐 회전법이라고 설문하신 분도 실제로는 회전법으로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를 닦는 데는 음, 특정한 방법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방법보다 중요한 게 일단 빠뜨린 부위가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저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인 동작보다 지금 회전법이 또 위아래로 움직인 동작이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옆으로 살짝 진동하는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아까 제가 닦을 때도 약간 펜 잡듯이 잡아서 예, 앞뒤로 살짝 진동하지. 자, 왜 그래야 되냐? 그럼 이제 한번 해부학적인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를 잘 닦으려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치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마치 그 구두 닦는 솔, 뭐 벽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벽돌 이렇게 잘 닦기가 쉽죠. 이렇게 뭔가 판판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치아는 축구공과 같습니다. 예, 축구공 지금 동그란 형태예요. 동그란 형태. 그래서 이 동그란 형태가 이제 잇몸이라는 찰흙에 묻혀 있다라고 한번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잇몸이랑 찰흙에 살짝 묻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축구공이 이제 네모난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이제 예, 요 축구공에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잘 닦게 되죠. 근데 사실은 축구공이 이 몸에 살짝 묻혀 있으면은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요 치아와 잇몸 경계. 아까 제가 맨 처음 초반에 이제 왜 이를 닦아야 되냐 치면세균막에서 위장천미경 있는 사진과 착색한 사진을 보여줘갖고 치면세균막이 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 치아와 치아 사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를 닦을 때 어디를 열심히 닦냐? 여기를 열심히 닦습니다. 네, 여기를. 예, 조금 제가 표기를 예, 확실하게 예, 요 부분을 참 열심히 닦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은 여기는 웬만해서는 안 썩습니다. 네, 물론 여기가 썩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 안 닦으면 썩긴 썩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진짜 제가 뭐 과장해서 얘기해서 예, 그냥 손가락이나 혀로 이렇게 쓱 밀어도 닦일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요 치아와 잇몸 경계. 예,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요 부분을 좀 잘 닦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축구공을 다시 또 한번 비유를 하면은 그 공과 공 사이 그리고 공과 찰흙의 경계입니다. 여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기를 잘 닦으려면은 칫솔을 맨 처음 갖다 댈 때부터 그냥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게 네모난 정육면체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네모난 정육면체가 아니란 얘기는 칫솔이 치아에 갖다 댈 때 이렇게 하면 이 부위가 안 닦이는 거죠. 아까 치아와 치아 경계가 잘 닦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닦이게 되니까 살짝 이렇게 갖다 대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칫솔만 한쪽 끝이 치아 잇몸 경계에 살짝 닿아야 됩니다. 예, 요거를 보통 그냥 닦죠. 예, 그리고 요렇게 갖다 댄 상태로 이제 앞뒤로 살짝 예, 진동을 짧게 하는 거죠. 예. 축구공이니까 이렇게 닦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약간 조금 더 요거를 예, 좀 너무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치아를 이렇게 놓고 딱 봤을 때 이제 실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봤을 때 느낌이고요. 자, 보면은 치아가 축구공이나 약간 럭비공처럼 좀 이렇게 둥글고 그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칫솔모를 여기 탁 얹으면은 위에 부분이 살짝 뭐 구부러질 수는 있겠죠. 약간.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잘 닿게 도달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사실 제가 요런 이 닦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예전 10년 전에도 이런 걸 한번 찍었었거든요.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칫솔들이 있습니다. 근데 했을 때 뭐 이런 칫솔도 있고 저런 칫솔도 있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이게 치아라고 했을 때 딱 갖다 댔을 때 잘 감싸줄 수 있느냐,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좀 옛날 칫솔인데 너무 뻣뻣하고 보면 딱 퍼져 버리죠. 이 보면은 여기 치아라고 했을 때 이러고 움직이면 여기는 안 닦이겠죠. 예, 여기만 닦이겠죠. 예, 심지어 여기도 안 닦이겠네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전법 같은 경우도 이제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회전법을 할 때 칫솔모가 휘는 순간 이 플라 제거를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냐? 그거는 갖다 댔을 때 여기는 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휘어 있지가 않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칫솔모가 서 있고 여기서 이제 짧게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이제 플라그가 치면 세균막이 제거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닦으려면 한꺼번에 막 하면 잇몸도 상하고 치아도 상할 겁니다. 한 움직이는 동작이 한 5mm, 5mm도 좀 큰 것 같아요. 한 3mm? 하여튼 3에서 5mm 정도만 이렇게 앞뒤로 짧게 진동을 하면서 닦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좀 닦는 방법이 이제 예전에 뭐 우리나라 원래 닦는 방법을 알려준 일본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해서 회전법을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그건 옛날에 폐기를 했고 이제 현재는 어떻게 닦고 있냐면은 이게 칫솔은 펜처럼 잡고 펜처럼 잡고 요 팔꿈치를 가슴에 붙인 다음에 예, 요 상태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꼼꼼하게 하나씩 닦아라. 그게 기본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막 움직이면 사실 뭔가 동작이 커지고 애매해지는데 이 팔꿈치가 붙이면 전체적으로 한 손으로 골골하게 편하니까 뭐 저야 양손으로 쓰고 있지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칫솔질 방법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돼요라 했을 때 지금 저는 이 닦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직 얘기한 30분 동안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30분이나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얘기를 말씀 못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골프를 어떻게 잘 쳐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하고 30분 만에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옆에서 동작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 닦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이렇게 이 닦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저도 좋고요. 한번 한번 유용하게 한번 치아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칫솔모가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 여기 잇몸이 살짝 하얗게 변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요 힘을 한 200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g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필로 이제 연필 200g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는데 지우개로 연필 자국 지우는 힘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실제 저울에다가 연필 쓴 그 종이를 올려놓고 지우개로 지워보니 200g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200g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한번 좀 쓰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잇몸이 아프다거나 칫솔모가 요즘은 많이 부드러운데 좀 뭐 그래도 간혹 뻣뻣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시중에 나오는 그냥 부드러운 칫솔모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칫솔 닦는 법 중에 이제 회전법이라고는 이제 많이 이제 이전에도 많이 뭐 지금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칫솔모가 절대 휘면 안 되거든요. 휘면 제거력이 떨어져서 칫솔모가 엄청 강하고 뻣뻣한 걸 쓰셔야 되는데 얘는 옆으로 움직이면 잇몸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 칫솔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런 뻣뻣한 이제 뭐 저희가 그걸 강강모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요즘 시중에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칫솔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은 앞뒤로 살짝 진동하면서 200g 정도의 힘으로 요 치아 잇몸 경계를 잘 닦아주시고 이렇게 잇몸이 약간 허옇게 된 걸 보이시죠? 살짝 힘을 줘서 그렇게 닦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잡는 방법은 뭐 저 닦는 걸 보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잡긴 하는데 특히 왼쪽을 오른손잡이가 뭐 저는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왼손잡이가 오른쪽을 닦을 때죠. 그럴 때는 이렇게 펜 잡듯이 잡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 화장하실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잡죠. 정교한 작업이 이 닦는 거 상당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 잡듯이 잡아서
닦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왕이면 살짝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 예, 펜을 잡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 잡듯이 잡은 상태에서 치아를 올려놓고, 치아 위에 이 칫솔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앞뒤로 짧게 진동. 근데 이제 예, 제가 사실 원래 애니메이션에 넣었는데 안 보여서 예, 그 크게 움직이는 건 제가 권장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영화 뭐 차이표 시간에 뭐 분노의 칫솔질 이런 것들이 워낙 이렇게 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짧게 움직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닦는 건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건데요. 아, 이렇게까지 매일 3번을 하루에 3번을 어떻게 닦지? 예, 그런 좀 뭐 사실 바쁘시잖아요. 저도 바쁘고요. 하루에 뭐 2-3번 정도 보통 닦으시죠. 예, 2번 닦으시는 분도 있고 3번 닦으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냥 2번 닦습니다. 사실 뭐 한 번, 뭐 보통 자기 전이 되겠죠. 하루에 한 번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닦는 게 아니라 하루에 2-3번 중에서 아침엔 바쁘잖아요. 예, 뭐 점심 먹고 닦을 때도 뭔가 뭐 그렇게 여유인 상황 아니고 자기 전에는 꼼꼼하게 예, 이렇게 닦으면 한 뭐 사실 2-3분에서 뭐 더 걸릴 수도 있죠. 치간 칫솔도 써야 되고 제가 치실도 쓰라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하루에 2-3번 중에 한 번은 예, 꼼꼼히 닦는 거를 예,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칫솔을 닦을 때도 예,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면은 요런 데가 다 이렇게 요 사이사이도 안 닦이죠. 이건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위에서 잇몸 밑에 있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일본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칫솔이 닿았을 때 약간 이렇게 돼야지 끝에 쪽도 좀 닦이겠죠. 맨 뒤 저희가 그걸 최후방 치아라고 얘기하는데 맨 뒤에 있는 치아는 살짝 들어오면은 그 끝에 쪽도 좀 닦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 축구공이기 때문에 동그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한 개씩 좀 집중적으로 좀 닦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앞뒤로 이렇게 짧게 진동을 했었는데 이제 빙글빙글 이제 치아 한 개씩 작은 원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 빙글빙글 치아 한 개씩 작은 원을 돌리는 방법도 예, 이렇게 가능하고 이게 크게 돌리는 게 아니라 예, 치아 하나 조그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죠. 한 지름 5mm짜리 지름 한 1cm 미만 5mm에서 1cm 미만의 작은 원을 그리면서 예, 닦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우 부드러운 칫솔모,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나라 칫솔 중에도 많지 않아요. 엄청 부드러워서 잇몸에 이렇게 갖다 대도 여기가 지금 잇몸에 닿는 거죠. 이 부분이 잇몸에 상처가 안 나는 칫솔은 이렇게 닦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닦는 법을 추천하시는 치과 선생님들도 유튜브에 계시고요.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시중에 파는 칫솔 기준으로는 예, 조금 잇몸에 약간 상처가 날 수 있게 되는 조금 예, 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 칫솔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를 예, 추천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요 보시면은 손을 이제 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 손가락 입안에 넣어서 실제로 아, 내 치아가 여기까지 있구나를 생각하면은 칫솔이 손가락이 들어간 것처럼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요 끝까지 칫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 안으로 쓰면 이제 넣어서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안쪽에 닦이겠죠. 예.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아 여기까지 칫솔을 넣어서 닦아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칫솔을 안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전공의 때 본 환자의 증례 사진인데 벌써 거의 2013년이니까 예, 거의 한 11년 전이네요. 11년 전 사진인데 이 맨뒤치 한 개만을 어떻게 좀 잘 먼저 닦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3번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2-3번 닦는 것 중에 한 번은 좀 꼼꼼하게 닦자. 예. 그리고 뭐 한 칸씩 닦으면 제일 좋죠. 예, 조금 오래 뭐 한두 개는 근데 예, 한 칸씩 움직이면서 좀 닦는 게 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우가 아까랑 그 보여드린 사진인데 좀 확대해서 보였을 때 여기 안 닦였잖아요. 이분이 이제 안 닦였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칫솔이
들어가서 예, 뭔가 요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거의 안 닦인 거죠. 예. 아니면 여기까지 칫솔이 안 왔거나. 예. 여기까지 칫솔이 손을 넣어서 잘 모르시겠으면 손을 넣어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잘 씻으신 다음에 아 여기까지 칫솔이 닿아야 되는구나. 예. 이게 아니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이 구강 위생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치과의 학문의 발달과도 비슷하겠죠. 저희가 이제 치과대학의 어떤 뭐 그런 선호도가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높죠, 되게. 근데 예전에는 안 높았어요. 그거는 산업 발전과 큽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컸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삶의 질보다는 다른 요인이 워낙 컸었죠. 근데 경제 성장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제 만불, 2만불, 3만불까지 오면서 치아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잘 닦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제가 영구적으로 이제 전신질환이랑 구강질환 연관성도 좀 보는데 연관성이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이게 뭐 구강질환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전신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전신질환이 생기고 나서 구강질환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되게 주고받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 면역력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었고 그걸 학술적으로 호스트 이뮨 리스폰스 숙주의 면역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위생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니면 이 염증이 지금 이분도 잇몸이 되게 많이 부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예, 위생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면 여기 있는 염증이 우리 혈관을 타고 혈관이랑 고속도로를 타고 몸으로 장기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골다공증 아니면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확률을 좀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막 2배, 3배 올리는 건 안 해도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7%, 8%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 그 정도 꽤 올리게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닦으실 때 칫솔을 끝까지 넣어야 되지 이렇게 안 넣고 닦으시면 안 된다. 예, 그거를 좀 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와 이 치아 사이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치아 사이도 상당히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염색전이죠. 예, 좀 아무래도 이제 착색전인데 좀 요 치면 세균막이 이렇게 살짝 껴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칫솔로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칫솔질만으로 제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 100점 만점 이를 닦았을 때 몇 점까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닦을 수 있냐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점이 안 되더라고요. 한 논문에 따른 42점 정도? 예. 그래서 요 사이는 사실 치실이나 치간 치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보조용품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구강위생에서 보조용품이라고. 근데 사실은 칫솔을 보조용품이라고 안 하죠. 그거는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기본 용품입니다. 예. 여기를 꼭 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뭐 하루에 3번 닦기보다, 그러니까 칫솔로 하루에 3번 쓰시기보다, 만약 그러시나 하루에 한 번은, 예, 좀 이게 익숙하지 한 번은 그냥 치간 칫솔을, 그냥 치실을, 예, 중간에 점심 때 그것만 쓰시는 것도 추천을 좀 합니다. 예. 칫솔질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결국 정리를 해서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clear evidence.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이 방법으로 닦아야 되고 아니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회전법도 그걸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특정한 방법만을 고집하는 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나오는데 일단은 확실히 하나의 방법이 가장 근거가 좋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없고요. 예, 게다가 심지어 보통 회전법을 우리는 하도 강조해서 제가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기 일단 닦기 전에 보시면은 이 플러그가 있으시죠? 플러그 치간 칫솔 하고 나서인데요. 치간 칫솔 플러그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회전법으로 한번 닦아보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 막 여러 번 하는데 지금 요 플러그 그대로 계속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회전법도 원래 이렇게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딱딱한 칫솔 모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딱 이렇게 부드럽게 진동해서 차라리 이 방법이 좀 더 오히려 플라그가 잘 제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특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좋다라. 이건 부모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첫 번째 그 영국 NHS 가이드라인의 지침입니다. 특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좋다고 가르치지 말아라. 여기 마지막에 있는 no particular technique. 어떤 특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치약을 여러 번 헹구는 걸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서 충치를 이제 막아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헹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헹구는 거는 하지 말아라. 과도하게 hend구지 말아라. 심지어 그냥 뱉어내고 그냥 헹구지 말고 뱉어내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뭐 30초 동안 물도 먹지 마라. 이런 권고안도 있습니다. 권고안이고 사실 저도 아이 육아할 때 이를 닦아주는데 이제 그 연령이 좀 어리기 때문에 쌀알만큼 또는 콩알보다 좀 작게 짜서 그냥 눕힌 상태로 닦습니다. 넘어가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을 근데 뭐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너무 과하게 헹구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강모, 그러니까 너무 사실 부드러운 것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회전법용 칫솔은 중이 아니라 강강모인데 너무 부드러웠거나 너무 딱딱한 거라고 그냥 지금 시중에 파는 게 한 그 정도? 약간 사실은 더 부드러운 모에 가까운데 약간은 좀 강도가 있는 모로 닦는 걸 권장하고 결국에 그거죠. 부모가 사용 방법을 적절히 수정해서 알려줘라. 특정한 방법이 좋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면을 체계적으로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영국 NHS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 이제 2015년도에 대한구강보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김배기 교수님께서 이제 국내 권장 칫솔 방법 조사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회전법을 하고 있더라.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회사별로 봐서도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회사들만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이제 더 심해져서 이것도 2015년도 얘기인데 지금 벌써 9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고령화 심해지고 치주질환 유병률 높고 압도적입니다. 그 건강보험 그 상병 그 부담액 그 국가 지출 의료비 지출 상황 보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칫솔 그 모의 방법을 아까처럼 갖다 대고 45도 각도로 딱 갖다 대서 이게 45도 각도로 갖다 댄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칫솔모를 이렇게 얹어서 치아 잇몸 경계 쪽을 잘 닦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법의 경우에는 이제 강모가 되게 뻣뻣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침생명 제거 효과가 올라가는데 그런 원인으로 좀 사료된다라고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칫솔이 옆으로 움직이면 마모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횡마법이니 횡마라고 하죠. 사실 영어로는 횡마가 아니라 그냥 횡법이거든요. 영어로는 허라이즌털 메소드라고 하지. 허라이즌털 뭐 어브레시브 메소드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횡마를 붙여줬죠. 마모가 된다. 칫솔은 절대 옆으로 움직이면 안 돼. 마모가 되니까. 근데 사실 이 마모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모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이런 칫솔과 같은 그런 걸로도 마모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산으로 이제 그 pH가 내려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김치나 이런 것도 pH가 낮죠. 파인애플이나 그런 거와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씹을 때 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악 물었을 때 힘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렇게 힘이 가해지겠죠. 얘도 힘을 받겠죠. 그럼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여기가 깨져나가는 거. 요 세 가지가 결합해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사실 칫솔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마모됐네. 이거 칫솔로 마모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건 뭐지? 그럼 이 사람은 칫솔을 마모시키려고 일부러 칫솔을 갖다 대서 하고 한 번만 더 여기만 갖다 대고 닦았나 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히 여기는 마모가 된 건 맞는데 이것도 칫솔인가? 얘는 뭐지? 힘이 가해지면서 약간 좀
깨지는 그거와 칫솔이 같이 영향은 주고받긴 하지만 요 라인 같은 건 설명이 안 돼요. 라인으로 뭔가 마모된 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차인표식으로 크게 닦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차인표식으로 크게 닦는 것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뒤로 짧게 진동을 할 때 하는 거 정도에서는 사실 칫솔이 그렇게 크게 마모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이따가 일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초등학교의 고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도 회전법이 그렇게 이것도 오래된 논문 2008년도니까요. 한번 좀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좀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게 보시죠. 일본은 예,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치과의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구글 번역기로 들어가서 예,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거. 예. 그리고 심지어 횡마법이죠. 이거를 권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치주란 예방을 위해서는 약간 약한 힘으로 이렇게 미세 진동해라. 이런 거를 좀 권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칫솔만으로는 그 입안의 세균막을 거의 몇 프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50%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실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실 사용 없이 이제 100% 치태 제거가 안 된다. 예. 그래서 반드시 치실과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치실도 이렇게 고리형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예. 고리형으로 된 게 많아서 예. 뭐 줄로 된 것도 잘 쓰실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쓰다가 이제 요즘 고리형을 씁니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예. 이게 편하고 뭐 막 묶음으로 해서 요즘 싸게 팔아서 예.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안 하신 분들이 이제 하실 때 요거를 치실에 이게 하면 음식이 나오죠. 그게 이제 구취 냄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입냄새를 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런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구취와 관련된 뭐가 가그렉이죠.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매출이 확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인지를 안 하다가 내 입냄새를 인지를 안 하다가 마스크 쓰니까 인지를 하니까 예, 이거는 사실 누가 얘기해 주기도 민망하고 들을 일도 별로 없는데 이 치실에 묻은 세균막 냄새가 거의 구취랑 유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요즘 마스크 쓸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치실을 사실 치간 칫솔도 잘 써야 됩니다. 예.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시면 이제 마스크 입냄새가 좀 확실히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요즘은 안 껴서 잘 모르.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진료를 할 때도 그 아까 플라가 엄청 많으신 세균막이 엄청 많으신 분들을 잘 깨끗이 제거를 하고 치실 치간 칫솔 그런 거 쓰라고 권장드리고 나서 나중에 제 말을 잘 들으신 경우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선생님 그 입냄새가 안 나서 참 좋다고 그런 걸 하니까 그쵸? 그 아무래도 안에 있는 세균막들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취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 이를 그 아까 칫솔로 이를 잘 닦는 거랑 같이 연관이 사실 크죠. 이 사실 구취는 질병이라고 좀 하기엔 애매한 게 증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구취는 약간 납니다. 예, 구취는 약간 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약 그냥 스스로 설문하면 어느 정도는 나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예. 주관적으로 구취가 있냐고 물었을 때 뭐 아예 없다는 별로 없고 오히려 약간 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뭐 아주는 많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 구취는 있고 사실은 정상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는 약간 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구취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삼겹살을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겠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 불쾌하게 느껴지는 건 구취죠. 근데 병적 구취는 아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균막이 이제 결국 음식물들의 세균의 영양분이 돼서 그런 것들 이런 뭐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뭐 휘발성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예전에 저희 때 뭐 초등학교 때 방구탄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좀 요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막 계란성 냄새 나는 그런 게 장난감이 아니라 약간 그 냄새 나는 폭탄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 그런 그 계란성 냄새 이게 단백질이 이제 가수분해되면서 휘발성 황화물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구취를 유발하는 예,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를 잘 닦고 치실, 이제 치간칫솔도 뒤에 설명드리지만 그런 걸 잘 쓰시는 게 예, 휘발성 황화물을 감소시키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휘발성 황화물, 예, 계란성 냄새.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르신들 좀 잇몸 질환 심하신 분도 좀 있으시고요. 어느 순간 본인은 잘 못 느끼세요, 사실. 본인은 잘 못 느끼셔갖고 결국 이거를 생기는 걸 막는 방법은 예, 완벽한 세균막 제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치아 사이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혀 닦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치아 사이를 잘 하는 게 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선진국 대비해서 좀 많이 좀 덜 하시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서 한 30%? 예, 예, 그래도 좀 많이 과반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의외로 저는 일본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이 옛날보다 좀 낮아지는 좀 비율의 특성을 보였고요. 예. 근데 이 수치는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설문 국민건강 영양조사라고 국가의 어떤 구강건강과 여러 가지 전신건강, 영양 이런 가치에서 보는 비헤이비어를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났습니다. 이거를 쓰신 분과 안 쓰신 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요 치간 칫솔과 관련해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 하나만으로는 우리 치아에 묻어있는 세균막인 치태를 충치나 풍치가 생길 수 없는 수준까지 닦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 사진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착색을 하고 나면 저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가 세균막으로 인해 빨간 것이 보이시죠? 저 공간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이 필수적입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단순히 치아 사이만을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치아 사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를 터널형 구조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아 사이는 좌우가 뚫린 피라미드 구조 같은 공간이지 터널형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통과한 후 앞치아와 뒷치아를 나누어서 따로 닦아야 하며 양방향으로 통과해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간 칫솔을 안 쓰다가 쓰게 되는 경우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놀라서 치간 칫솔을 꺼리는 환자분들도 여럿 계시지만 이럴 때 오히려 열심히 치간 칫솔을 써주어야 출혈이 줄어들고 잇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하루 3번 양치질을 할 때마다 치간 칫솔을 써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곤 하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를 안 닦은 지 48시간 뒤에 잇몸의 출혈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2-3주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비가역적인 잇몸뼈 소실이 시작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치간 칫솔은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째, 치아와 치아 사이를 제대로 닦으려면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치아 사이는 좌우가 뚫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치아와 뒷치아를 나누어 따로 닦아야 하며 양방향으로 통과해서 닦아야 합니다. 셋째, 치간 칫솔을 안 쓰다가 쓰게 되면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꾸준히 치간 칫솔을 써주어야 출혈이 줄고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넷째, 치간 칫솔은 하루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네, 사실 이 치간 칫솔이라는 거는 뭐 이제 치아 사이에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나는 20대인데 이거는 좀 노인분들이 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예전보다 치간 칫솔이 되게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어디가 많이 문제가 되냐면 요 치아 사이에 소구치라고 이제 작은 어금니들 사이 있죠. 거기가 사이가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썩기도 많이 썩고요.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안 쓰던 사람은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은 피가 많이 납니다. 예.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쓰기 시작하면 피도 안 나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 세균막에 대한 이 숙제 초기 반응이 염증이기 때문에 예, 칫솔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 칫솔 저는 사실 둘 다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치실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치실만으로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고 예, 이렇게 넓으면 특히 예, 넓으면은 요 부분을 예, 뭐 스케일링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속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철사 같은 시간 칫솔 요런 데는 특히 치실과 치간 칫솔 둘 다 써야겠죠. 그런 것들을 써서 플라그를 잘 권장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그냥 하는 걸 예, 조금 보시면은 예, 너무나 플라그가 잘 예, 제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요 칫솔로는 오히려 잘 안 되겠죠. 예. 아까 뭐 제가 회전법 안 된 장면 보여준 그, 그 환자의 그 사진의 전 단계 얘기는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예, 요 사이사이에 있는 예, 플라그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임플란트나 뭐 이렇게 약간 보철물 있으면 좀 그때는 철사가 약간 스크래치 날 수 있어요. 조심하실 필요 있는데 예, 그냥 뭐 이렇게 앞뒤로 좀 나눠서 이게 만약에 시간 칫솔이 꽤 충분한 큰 사이즈면 그냥 넣었다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올때좀 조심하시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거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 만 20세인 경우에도 어, 만 20세면 진짜 뭐
되게 20대 초반이고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같은 환자의 사진이어도 어, 뾰족한 잇몸뼈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 뭉툭해집니다. 여기는 뾰족했죠. 예, 여기는 뾰족하게 예, 있던 게 시간이 지나서 뭉툭해지는 걸 보죠. 공간이 생긴 거죠. 즉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뭐 S 사이즈의 치간 칫솔이었으면 지금 뭐 트리플 S, 4S 사이즈의 치간 칫솔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이런 사이사이들이죠. 예, 사이사이들인데 뭐 건강해 보여서 예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약간 이렇게 잇몸에 피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뭐 이건 사실 다른 사진 제가 가고 이분도 20대 환자 사진입니다. 예, 요런 데 염증이 있는 거죠. 치근 넣었다 뺐더니 근데 사실 이러면 원래 안 쓰던 사람들은 이거 뭐지? 피나 나네. 이상하다. 이거는 염증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사실 공간도 좀 넓어진 느낌도 들고. 근데 사실 그거는 부었던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해결되는 거죠. 사실. 예. 사실 그런 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치과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뭐 하면 피가 나는데 놀라지 말고 그런 것들을 예, 건강 행동을 바꾼다는 게 치료보다 좀 더 어려운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염증이 나거든요. 이런데 피난 사진들 보이시죠? 예. 그럼 여기는 뭔가 염증이 있구나. 근데 이거 한 2, 3일만 치간 칫솔 해도 피 안 나시거든요. 보통 마일드 인플레메이션, 마일드 진지바이티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죠. 예, 사람들이. 예.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뭐 면역력도 있는데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렇게 치아나 잇몸 질환 발생 확률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예전에 뭐 구강보건 사업에서 팜플렛, 그러니까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를 꼭 써달라고 설명도 하고 피날 때 놀라지 말고 공간이 넓어진 거는 그 이상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인 경우도 그 일시적인 거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말씀을 예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치아수 잘 쓰면 좋은 게 결국에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치면 세균막을 제거를 하는 거니까 임산부 중에 이제 그 항생제를 좀 먹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교정하시는데 이제 임산부셔서 뭔가 잇몸 치료 받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니 쪽이 이렇게 뒤쪽에 부은 거거든요. 예, 이제 지치주의한 거지.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치간 칫솔로 이게 플러그만 관리만 잘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치간 칫솔도 되게 치료제로, 치료 도구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그냥 관심 있는 게 이제 이걸 어떻게 증강현실로 잘 가이드를 해주면 그게 뭐 디지털 치료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럼 자주 해야 되냐? 예. 보통 우리가 뭐 정상 잇몸에서 뭐 치은염까지 가는 거를 약 한 48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정상 잇몸에서 이제 치주염은 이제 뭐냐면 이제 뼈가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개인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틀 만에 한 번씩만 닦으면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닦으면 건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너무 그 거의 세이프티 안전 마진을 너무 좁힐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칫솔도 꼼꼼하게 닦고 치실치간 칫솔도 잘 쓰는 걸 권장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지금 왜 닦아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칫솔, 치실, 치간 칫솔 그런 기본적인 이 바이오필름 치면 세균막을 잘 제거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딱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일단은 저게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이런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경계에는 플러그가 끼기가 되게 좋죠, 사실은. 예. 가끔 수업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게 치아가 말발굽으로 이어져 있었으면 그냥 하나의 말발굽 같이 U자형으로 하나 딱 있었으면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치과도 별로 없어도 되고. 왜냐면 별로 이 사이사이에 뭔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냥 농담으로도 이제 한님께서 치과 의사 먹고 살라고 저 사이사이에 다 구멍을 뚫어 놓으신 건가? 제가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저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과에 잘 안 오시게 되긴 합니다. 예, 요렇게 이제 구강 어떻게 닦아요를 이제 골프 레슨과 제가 비유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 치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원래는 이제 치약을 먼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조금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아까 칫솔 이런 거는 실제로 행동적으로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이걸 뒷부분으로 좀 두었습니다. 일단 치약은 왜 써야 되냐 대체? 예, 치약을 왜 써야 되냐? 제가 요걸 왜 만들었냐면은 시중에 이제 무불소 치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치약은 건강에 좋은 성분만 담았고 안 좋은 성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뭐 불소가 유해 성분이다라고 해서 빼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예. 치약에 좋은 성분이 있고 그게 불소입니다. 예. 예. 불소고 현재까지로서는 불소를 대체할 성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소만큼 소량으로 넣어서 이게 되게 많이 안 넣죠. 뭐 1000ppm이니까 거의 이제 100만 분의 1 단위에서 거의 한 1000분의 1, 한 0.1% 넣어서 효과를 발휘한 성분이 없어요. 불소만큼. 그래서 사실 치약을 쓰는 이유는 치약을 쓰는 거 불소를 치아에 바르려고 쓰는 것과도 같다. 근데 그 좋은 불소를 빼면은 사실은 저는 사실 나는 정말 꼭 불소가 너무 싫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굳이 꼭 치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치약을 쓰면 오히려 더 안 닦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논문에도 있습니다. 논문에도 이제 너무 많은 그 치약이 있으면은 미끄러져서 그걸 슬라이딩 이펙트라고 하죠. 너무 미끄러져서 안 닦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치약을 적정량 짜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 충치 위험도가 높지 않는 이상요. 예. 그래서 치약은 불소 때문에 쓰는 거다. 물론 치약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연마제라고 해서 이게 그 착색을 여러분 이게 치아 이게 투명한 그 표면에 착색을 막아주는 연마제나 수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연마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시면은 연마제와 물이 있죠. 예, 수분제랑 그러니까 약간 결국엔 물과 연마제가 대부분을
주성분, 물, 연마제, 수분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뭐 어떤 뭐 성분들 뭐 약용 성분에 불소는 들어가죠. 예, 불소 같은 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넣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프로폴리스를 넣었습니다. 뭐 뭐를 넣었습니다. 자일리톨을 넣었습니다. 근데 많이 넣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증명된 게 불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요. 뭐 예, 대부분은 이제 치약을 쓰는 불소 때문이고 다만 연마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연마제는 치면은 물리적 세정 및 연마를 한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치약 중에서는 약간 좀 연마제 함도가 높아서 이게 치아가 많이 마모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연마력이 지나치 크면 치용 마모시 발생.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모제는 적게 넣긴 합니다. 근데 사실 치아를 닦는 거는 이 가루가 들어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1초 닦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해당 부위에서 좀 칫솔이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험적으로는 보통 이 연마제가 성분이 평평한 이 표면에 연마 이렇게 표본을 올려놓고 이게 앞뒤로 마모를 했을 때 연마가루를 올려놓다 마모가 더 많이 심해지죠. 근데 치아는 사실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마모제가 그 안에서 역할을 좀 발휘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치아에서 제가 축구공에서 튀어나온 그 노란색 부분, 축구공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좀 더 때가 안 끼게 해주는 역할은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착색은 질병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심미적인 거라서 좀 약하고 예, 연마제는 그런 치아의 평평한 면, 질병이 안 생기는 평평한 면에 때가 안 깨게 해준다.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소가 큰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뭐 거품도 요즘 많이 나오는 세제라고 해서 이런 뭐 소듐 로레 설페이트, 뭐 SLS라고 합니다. 뭐 가끔 뭐 이거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데 내가 이제 뭐 이제 샴푸나 비싼 샴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프리설페이트, 무황산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얘는 빼도 됩니다. 얘는 뭐 사실 굳이 거품 많이 난다고 우리가 설거지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거는 어 사실 뭐 이런 역할들 한다. 사실은 칫솔 뭐가 기계적으로 거의 문질러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품이 생겨서 시야를 방해하고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요즘 빼고 있습니다. 세제를 예, 요즘 빼고 있고 예를 들면 비누 같은 경우에서도 혹시 뉴트로지나 그런 뉴트로지나 비누 선전을 좀 보시면은 어, 그 실제 써보시는 거품이 잘 안 나요. 비누는 비누인데 예, 그게 이제 뭐 유기 이게 뭐 이렇게 비누 거품이 많이 안 나면은 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저 황산염이 염기성이 강해서 좀 하고 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저게 제일 강한 게 어떤 거냐면 세탁비누예요. 세탁비누로 머리 감으면 이게 머리가 너무 이게 심하게 이게 건조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설페이트는 요즘은 치약에서는 많이 빼는 게 대세입니다. 나도 약간만 낫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약간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있겠지만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좀 뭐 구취가 걱정되나 이런 경우에는 설페이트가 없는 걸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누 성분 같은 것들이 입안을 건조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습기를 빼앗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수분제라고 해서 공기 중에 치약이 노출됐을 때 바로 굳게 하는 걸 막는 거. 그 다음에 결합제라고 혹시 여행 가실 때 아니 뭐 이렇게 여행 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가져가시잖아요. 어디 놀러 갈 때. 근데 치약 내에 오랜만에 치약을 열어봤을 때 치약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뭔가 올 무슨 기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약간 오래돼서 구성 성분이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합제인데 뭐 치약도 오래되면은 좀 이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예, 그래도 쓰셔도 됩니다. 크게 별 문제는 안 생기고요. 그 외에 기타적으로 뭐 착향제 뭐나 뭐 감미제, 그다음 방부제 같은 걸 넣습니다. 최근에 뭐 요거 관련해서 그 치약에서 이제 무슨 뭐가 나왔다, 뭐 CMIT 예, 해서 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파라벤 예, 파라벤이라고 뭐 국정감사 때 지적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좀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성분들은 사실은 소량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 방부제라는 건 방부제를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도 다 들어가고요. 만약에 정말 좋은 비싼 화장품 제가 이거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치약을 뭐 한 일주일만 쓰고 버려야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막아준 성분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이거의 농도 아니면 뭐 이게 이게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거다 아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얘네들을 뭐 쓰지 말자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것도 얘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제가 화학 물질에 관련해서는 이제 농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부제 관련해서는 농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돗물에도 뭐 저기 수돗물에 지금 뭐 불소는 안 들어갔지만 염소는 들어가 있죠. 염소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적정 농도로 제어를 해야 되죠. 예. 비타민도 뭐 A, D 이렇게 이런 좀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은 과량으로 먹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있냐 없냐로 이제 해서 한번 이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아니야, 완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된 적이 있어. 좀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치약은 불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이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 한 2, 30년 전부터 쭉 한 20세기 한 말부터 이제 쭉 이유 없이 충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OECD 특히 선진국들에서요.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아마 불소 치약을 광범위하게 써서 그럴 걸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만큼 치약에서 불소를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부분은 강조를 되게 심하게 됩니다. 굳이 불소가 없는